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다시 빗차익이 좀 쏟아졌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 예상 외로 그렇게 막 그 심각하게 그렇게 어지럽히진 않았어요 시장을.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또다시 약보합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살짝 빠졌는데 어제보다는 훨씬 낫죠, 그죠? 점점 이제 좀 사그러들 겁니다. 시장을 먼저 보면 오늘도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또 외국인의 어마어마한 물량을 소화를 했네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00억 팔았는데요. 코스닥에 관심이 많네요, 외국인이, 그죠? 쉽사리 못 빼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은 다시 조금 찾아갔고요. 연기금이 좀 팔았네요. 연기금하고 외국인 물량 나왔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근데 이 정도로 방어했으면 진짜 잘했네요. 1조 8천 팔았어요 오늘은요. 이거 삼전 하이닉스 물량이죠 또.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아. 300억이면 뭐 그냥 별 의미 없고요. 투신이 방어를 했구나. 투신이 사줬네요. 그러면은 연기금도 얼마 안 팔았고 투신이 이렇게 사주면은 방어가 좀 잘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저 저점 매수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점 매수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들을 보면은 장 후반에 다시 살려놓는 차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체로. 근데 그 산업들, 기업들 보면 2분기, 3분기 때 주화질 업황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다 샀어요, 기관들이. 그래서 저점 매수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괜찮았어요. 그냥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생각보단 괜찮았고, 코스피에서 대형주 또 던지면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방어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이 정도는 너무 빠졌는데 싶어서 좀 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주가를 떨어뜨렸는데요. 이 정도면 맞을 만큼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까지죠. 금요일 정도까지 좀 암울하다가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 주가는 이거는 단기 낙폭이라고 봐요. 너무 과도했죠, 진짜, 그죠? 보면 1, 2, 3, 4, 5, 6거래일 동안 음봉을 띄웠는데 이거는 저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금융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지켜보고 있었는데 외국인은 이제 또다시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밀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를 거의 7, 8거래 연속으로 되게 세게 밀고 있는데 그 결과 이제 음봉이 떨어진 건데, 그거를 개인이 계속 받다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면은 기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점 매수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도 같이 들어왔고요, 사모펀드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타 법인도 좀 잡히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삼전하고 하이닉스는요, 지금 당장은 좀 오늘까지도 충격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똑같아요. 둘이 똑같이 7월봉 이거 외국인 물량이거든요. 외국인이 밀었는데 10만, 와, 10만 초반까지 밀었네요, 그죠? 똑같아요. 외국인이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작정하고 밀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금융투자가 또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거 그나마 낙폭을 줄인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금융투자가 양쪽으로 좀 잡았네요. 저점에서 잡았고요. 사모펀드 들어왔고요. 기타 법인 물량이 좀 잡히네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맞을 만큼은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여기서 더 떨어뜨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더 떨어뜨려주면은 올해, 그러니까 연말부터 시작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받았던 모든 수혜를 다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9만원 들어가면은 올해 받았던 모든 수혜를 다 반납하는 건데 그거는 과도하다고 봐요, 저는. 요거 얘기 좀만 해드리면,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이때 연초거든요. 연초에 디램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디램이. 그래서 뭐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또 다시 30% 이런 식으로 계단식 점핑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같이 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디램이 중간에 이제 그 유통 물류업자들 물량이 좀 많은데, 사재기 물량이 좀 많은데,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디램 재고가 일주 단위밖에 없는데 안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실적 좋은데 라고 얘기를 엊그제까지만 해도 하고 있었어. 이 국면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은 괜찮다 하고 유통사들 물량은 뭐 좀 돌고 있다라는 그런 흉흉한 소식이 돌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한참 전부터 돌았어요. 이때부터 사재기 물량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들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국면이었어요, 딱 오늘까지, 이 전까지는. 근데 그러다가
외국인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니까 주가는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현물가를 봐야 돼요. 현물가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이 사재기 물량들이 나오면서 현물가를 눌러버리면 그러면 이제 고정거래가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은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조금 강하게 잡으면 그러면 8% 정도 만약에 하향 조정된다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보통 12만원 정도를 잡거든요. 하이닉스 적정 주가를. 그러면 12만원에서 지금 10만원 떨어뜨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보면 15% 떨어뜨려 놨는데 15%면은 지금 딱 요 8% 정도 곱하기 2 해주면은 딱 맞거든요. 그러면 한 15%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바닥을 다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상 떨어뜨려 주면은 이제는 그거는 좀 과도한 주가 하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일까지도 조금 어수선할 수 있고 다음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시세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기관들 태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뭐 지금 태도를 보고 있으면 이거는 뭐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입장인데 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얘기를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더하면 뭐가 있냐면 미래 이윤에 대한 지불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이제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캐펙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안 되니까 별의별 얘기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설비 투자라고 할게요. 자, 설비 투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할게요. 그건데 그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디램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다 일리는 다 있어요. 맞는 말인데 일단은 지금은요. 비메모리가 계속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트 그러니까 모바일 그리고 뭐 가전 요런 거를 이제 세트 수요라고 하는데 이런 세트 수요들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수요가 같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비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이걸 영향을 같이 받는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 건데 그냥 이런 갖가지 이슈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 갖다 붙이면은 뭐 공매 한번 붙기 시작하면 악재들은 온갖 악재를 다 끌어다 놓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말은 다 맞는데 근데 그거는요 주가도 선반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3월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더 심하게 빠진 건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3월이 있거든요. 보세요. 3월이 이때예요. 고점을 정확하게 3월에 찍었거든요. 그 이후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바닥을 12만원에서 지금 다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왜 바닥을 다졌냐면 3분기부터는 하이닉스에서 갖가지 이제 그 모멘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하고 있던 메모리 사업 말고도 8인치 파운드리 투자를 이제 본격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럼 8인치 그 파운드리 투자까지 시작하게 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날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에서. 그래서 주가가 크게 점핑할 수도 있었던 국면인데 그 자리에서 지금 그런 이슈가 딱 떨어지면서 지금 과도하게 주가를 꺾고 있는데 무슨 뭐 리포트 보니까 8만원 막 7만원 얘기하던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떨어뜨려 줍니까? 7만원 주면은 저는 다 팔고 이거 사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정작 이제 그 삼전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량 재고가 거의 없어요. 일주 단위라고 하면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공급 그 과잉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그 분석을 했다고 전 보고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가 맞긴 맞아요. 이게 수요가 첫 번째거든요. 지금 이제 수요를 공급이 이제 넘어선다라는 그 얘기 한 줄로 지금 꺾이고 있는 거잖아요. 한 줄로 요약한다 그러면 그죠? 근데 자 보세요. 그럼 수요는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이 공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을 봐야 되는데 공급 물량이 지금 없어요. 삼전도 없고 하이닉스도 지금 없거든요. 근데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마이크론도 공급 물량은 지금 없어요. 재고 물량이. 그래서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정리를 해보면 한 6개월 정도 있었죠. 그죠?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요 정도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초호황기를 맞았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대장정을 마치고 숨고르기 양상에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 3분기 딱 본격화되기 직전에 한번 눌렸다, 이렇게 큰 그림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요 이제 여러 잡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냥 우려와 뭐 어떤 기대감과의 이렇게 마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숨고르기 양상을 벗어나면 이제 기업별로 좀 차등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한 12월까지는 메모리 시장이 좀 디램가는 좀 무거울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제가 마스크로 한번 비교해드리면 뭐냐면, 코로나가 땅 터졌을 때 마스크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죠, 그죠? 근데 공급이 부족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했죠, 그죠? 요게 그 국면이거든요. 딱 요게 그 국면이라고 본다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온갖 공장들이 이제 물량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죠, 그죠? 물량을 사재기하면서 가격을 뻥튀기 시켰죠, 그죠? 중간에서 유통사들이 물량을 안 풀었잖아요. 창고에다 막 숨겨놓고, 그죠?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부족해지는 거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러면 가격은 더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과도하게 점핑된 주가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공급이 원활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공급이 이제 사재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요. 그리고 기존에 증설도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맞아떨어지는 국면에서 가격이 좀 눌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인 건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시죠?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국면에 딱 처음에 그 사실들이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쏟아지다 보니까 충격을 좀 받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좀 세게 뺐는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수급에 의해서 철저하게 업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수급에 의해서 크게 빠졌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 막 무슨 7만원, 8만원,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TSMC가 지금 28나노 판가 동결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도 생산 차질이,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으로도 생산 차질이 점점점 완화된다라는 얘기예요. EUV 쪽이 좀, 그러니까 초미세화 공정 쪽이 여전히 이제 그 생산 차질이 좀 극심하긴 한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증설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연초 정도 될 것 같은데, 연초에는 수급 불균형이 거의 이제 일단락 될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간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세트 수요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 감각 정도는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트 수요가 어찌됐든 맞춰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쉽게 말해서 김치를 담궈야 되는데 메모리가 배추고 만약에 비메모리가 고춧가루라고 할게요. 그러면 배추는 많은데 고춧가루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춧가루 가격이 붕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내년 되면은 배추와 고춧가루의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딱 된다. 둘 간의 어떤 아다리가 딱 맞는다. 그러면 다시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겠죠. 왜? 생산이 원활하게 다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메모리가 눌렸던 거는 비메모리의 생산 차질 영향도 저는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기업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디램 같은 경우도 어제 설명드렸지만 워낙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크거든요. 그쪽 시장 자체가. 여기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랐듯이 오른 만큼 또 빠질 때도 심각하게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심각하게 빠지면 또 금방 회복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심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좀만 더 얘기해드릴게요. 걱정 너무 많이 하시던데 오늘 카페 글이 하이닉스 얘기밖에 없던데. 자, 웨이퍼 칩 같은 경우는요, 웨이퍼 칩인데요, 기존에는 한 5년 전? 제가 투자를 한참 할 때니까 한 13, 14년도라고 할게요. 그때쯤에는 이제 12인치가 대세였거든요. 12인치 웨이퍼를 많이 썼어요, 주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12인치를 쓰면은. 그죠? 그냥 단순한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전이 하는 무슨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뭐 CPU 같은 거, 요런 거는 12인치를 다 쓰는데요. 지금은 이제 갑자기 눌려있던 한 시장 점유율 20%도 안 됐던 8인치 웨이퍼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는 뭐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전, 뭐 TV, 통신기기,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전력 관리 반도체라고, 이것도 공부 다 해드렸죠.
PMIC라고 요거,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칩 DDI, 그리고 이미지 센서 CIS, 요런 것들이 다 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8인치 수요에 관심이 많이 쏠릴 거란 말이에요. 12인치 같은 경우는 이게 웨이퍼 단가, 원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수익성이 낮은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는,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미세 공정 작업 같은 경우는 12인치를 안 쓴단 말이에요. 단가가 안 맞아요, 이게 마진이. 그래서 8인치 같은 경우를 많이 쓰게 될 건데, 앞으로도 8인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량으로 다품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하고 딱 맞죠. 들어맞는 그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왜 그랬느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코로나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TV하고 뉴스 보셨죠? 가전 수요,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집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방송을 막 TV로도 보시고 스마트폰으로도 보시고, 그죠? 그래서 그런 가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8인치에 대한 그 영향을 좀 준 거죠. 그죠? 그래서 DBI텍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는데 제가 좋다 했죠. 왜 그러냐면 DBI텍이 이제 8인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무슨 뭐 역사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돌았었어요. 꽤 그 의미 있게 저도 좋게 보거든요. 이제 증설 이슈 하나 때문에 좀 그 막혀 있는데 좋게 봅니다. 그 과정, 증설이 없는 과정에서도 실적이 아주 잘 나왔죠. 그죠? 하이닉스를 얘기할 건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키파운드리라는 그 하이닉스에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키파운드리라는 8인치 그 파운드리 업체도 인수한다, 뭐 한다 만다 하는 얘기가 지난달부터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파운드리까지 한다, 하이닉스가, 그러면 날개 하나를 제대로 다는 거였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기관에서도 얘기가 많았고요. 뭐 한 4거래일, 5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에 대해서 호의적인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외국인이 뒤통수를 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기관도 몰랐었을 것 같은데요. 참 좀 그러네요, 그죠? 좀 재수없네요, 그죠? 공부하다가 봤는데, 아, 이거는 이 이슈만 아니었으면은 너무 좋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정리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일단 이거 메모리에 대한 잡음은 단기간에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연말까지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메모리 쪽은. 그러면 이제 막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10만원 하단이다 그러면 저점에 수량을 저는 모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한 몇 년씩 가져가실 게 아니라면 아예 쳐다를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뭐 아이를 물려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장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10만원 하단에서는 저는 모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제가 안 받겠습니까, 하이닉스를 주식 투자하면서.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만원 하단이면은 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점에 차곡차곡 잘 모으셔가지고 연말까지 데려가시고요. 2022년이죠, 내년이면. 그래서 내년 그 비메모리가 수급이 개선되는 그 시점에서 세트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국면에서는 다시 저는 업황이 돌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DDR5 국면도 내년에 같이 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이슈로 계속 밀어준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좀 계속 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계좌에 찍혀 있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그 뭐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장기 투자하면서 예전에는 그 등산 매매를 했었거든요. 작년이죠. 작년부터는요. 근데 등산 매매 치다가 제가 고점에 잘못 물려가지고 그때 하이닉스 말 한참 많았죠, 그죠? 그 뭐냐, 폭스바겐 그거 나오면서 그때 한번 잘못 물려가지고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30몇 %까지 갔었거든요, 마이너스. 장기 계좌인데. 그래가지고 거의 답이 없었는데 저는 그냥 뒀거든요. 그러면서 저점마다 그냥 더 샀어요, 계속. 근데 지금 어제 그 공부하면서 펼쳐봤는데 지금 76% 정도 되거든요, 플러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1년 기다렸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1년 됐는데 지금 플러스 76%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한 8개월을 안 열었거든요. 보기 싫어서. 그래서 그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이 무너집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무슨 테마주 물리신 게 아니니까요. 걱정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삼성전자 한번 봐드릴게요. 삼전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하반기 폴더블 시장에서 이제 제가 입지를 좀 공고히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 가격을 낮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화두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신상 2개 나왔죠. 거의 기존 제품 대비해 가지고 한 40만원 정도? 그죠? 그렇게 싸게 내놨더라고요. 신상 2종을. 거기에다가 최초로 방수 기능까지 넣었죠. 폴더블 시장 점유율을 거의 90% 가까이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하고는 이제 확연하게 차별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는 양산 체계를 좀 갖췄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가격을 낮춘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폴더블 시장 점유율을 싹 끌어가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거의 뭐 200%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관계자를 통해서 전달받았고요. 하웨이나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요, 폴더블 시장에서는 상대가 안 돼요. 이 친구들은 오히려 폰을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거든요. 지금은 기술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수 위주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삼성전자의 이제 기술력에서도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올해 내년까지는 그 삼성전자를 이렇게 추격하는 양상이 나올 것 같지는 절대 않고요. 최초로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양상 국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는 8월 거래가가 좀 궁금하네요. 8월 거래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리해드렸지만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D램 재고는 없는데 유통사 중간 물류에서 좀 재고가 판을 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돈다고 하대요. 그래서 뭐 그게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일지, 수요와 공급에 보세요. 한번 기존에는 공급이 부족했다가 공급이 과잉되면서 수요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떨어지면서 가장 최악의,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떨어지는 최악의 국면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뜨려졌는데, 여기서 과연 진짜 실질적으로 수요도 떨어졌고 공급도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느 하나가 만약에 수요는 견조한데 공급이 좀 더 초과됐던 양상이다, 이러면 이거는요, 사재기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게 다시 이제 숨고르기 양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8월 거래가를 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품가 자체는 인상이 될 거라고 하네요. 이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PC도 마찬가지고 서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제 제품가는 인상될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재고가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건 이것도 처음 보거든요. 이번 올해 2020년하고 2021년도에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던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양상도 처음 봤어요. 이것도 주식하면서 대형주가 이렇게 점핑하는 거, 현대차, 기아차 올라가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무튼 좀 재밌네요, 시장이. 그리고 좀 다이나믹하게 가고 있는데, 언제나 시장이 크게 요동칠 때는 기회예요. 저는 그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 기업 자체가 무슨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장이 돈가방 들고 막 인천공항에 나타나거나 뭐 배 띄어서 도망가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배임 횡령이 아니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은 대체적으로 기회였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8월 거래가를 좀 보면서 당분간은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그러면 천천히 저라면 계속 모으겠습니다. 장기 투자하신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이거는 왜 애널들이 예측을 못했냐면, 각각의 이제 중간 유통 마진사들의 그 모듈 업체를 다 꿰고 있지 않는 한, 모듈 업체 재고량을 꿰고 있지 않는 한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용산에 갔는데 용산에 그 각각 그 점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점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고량을 다 파악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국면이라고 하면은, 지금 메모리 시장 자체가 D램에 대한 얘기가 하루가 다르게 매일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면 유통업체 재고 물량들은 좀 나올 거예요, 확실히. 왜냐면 자기들이 물량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고정거래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물량이 나올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사재기 물량에 대한 단속까지 한다고 하죠.
아이폰 생산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폴더블 생산도 가속화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 조정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중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재고 물량은 소화하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얘기 좀만 해드릴까요? 그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력 공급 업체가 될 거란 얘기가 많네요, 지금.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냥 꾹 들고 계셔 보세요. 아이폰 3분기부터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하반기를 정리해 보면 삼전에 이제 폴더블하고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이 이제 서로 이제 용어 상박으로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돕니다. 3분기가 역사적 피크일 것 같아요. 저는요. 3분기에 고점 찍고 4분기 때 이렇게 눌릴 것 같은데 3분기를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한번 봐드릴까요? LG 디스플레이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더 빠졌네요. 그죠? 그리고 BH도 2만원 미치면 괜찮거든요. BH도 괜찮게 보고요. 심텍은 뭐 당연하죠.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PCB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심텍, 대덕전자 가운데서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ITM 반도체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뭐 관련주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오늘 신고가네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기가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아이폰 관련주, 요만큼이라도 다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 가운데서 뭐 하나 정도는 들고 3분기를 맞이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폴더블도 해드릴게요. 폴더블 같은 경우는요, 3전이죠. 그죠? 3전 물량이 200% 정도 상향 이제 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되겠죠. 사실 지금은 늦었죠. 제가 이것도 한 달쯤 됐지 않았나요? 계속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면은요, K칩 아텍인데요. 지금 얼마인가요? 2만원 초반이면은 만만한데요, 이것도. 그래서 K칩 아텍 같은 외장 힌지죠. 그죠? 외장 힌지가 들어가고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요, 내장형 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서 그냥 하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BH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는 FPCB이기 때문에 뭐 아이폰 쪽으로도 3전으로도 다 같이 연결이 되고요. 태경은 그거예요. 광학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폴더블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주가가 지금 슬슬 요동치고 있죠.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죠. 여기는 반도체 그 패키지 소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OLED도 있지만 같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보셔야 돼요.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8만원인데요. 제가 추천주였죠. 7만원 이상 본다 했는데 8만원 가 있네요. 지금 인터플렉스 하나 볼까요? 인터플렉스 정도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요, 그 최초로 폴더형 FPCB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보셔야 돼요. 이것도 여기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좀 잘 갔네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요. 맞아요. PI도 보셔야 돼요. 같이 PI도 하반기 3분기 보셔야 되는데 와 진짜 좀 꺾이질 않네요. 이거는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 가급적이면은 한 번에 사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거는 절대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요. 눌려줬을 때 수량을 채우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눌렸을 때 수량을 채워 놓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눌릴 때마다 모아서 한 번 튀면 딱 팔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얌체처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반도체 쪽은 지금 당분간은 2021년도는 계속 흔들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 수급 불균형 국면에서 잡음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DDR5 국면에서의 이제 서버용 수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22년 정도가 되겠죠. 내년이 될 건데요. 이때쯤부터 이제 아까도 똑같이 반복했지만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이제 수급 불균형이 정리되는 그 구간까지는 반도체는 이제 잡음이 좀 있을 겁니다. 이제 파운드리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운드리 업황은 좋아요. 그래서 뭐 가령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라고 하면은 뭐 게이밍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윈도우 11 이런 새로운 모멘텀들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보고 저점에서 잘 모아가지고 가져가시면 저는 저점 중장기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같은 경우 현물가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요. 내리고 올리고 막 할 건데요. 일단 지금도 전 좀 싸다고 봅니다.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어떤 국면이냐면요.
한번 이거 그림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추천드렸던 당시가 작년이잖아요, 그죠? 작년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소재 부품사들이 대부분 한 100% 정도 그 상승 국면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업황이 너무 진짜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메모리 시장 쪽에서 잠깐 D램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좀 밀리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점핑 구간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반도체가 물이 한번 들어오면 제가 그 투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보통 2, 3년 정도는 간단 말이에요. 그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요. 2023년 정도, 4년까지는요, 견조하게 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더 높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면은 큰 틀에서는요, 잠깐 눌려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드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을 하나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하는 거를 꼭 추천드릴게요. 저는 덕산이 부식의 100%는 없지만 100%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근데도 안 사잖아요. 100%. 왜? 돈가방 들고 튀면 어떡해요? 박중훈인가? 박중훈 마냥 돈가방 들고 튀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요만큼의 변수도 있으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눌릴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이거를. 그죠? 그래서 하나에다가 아무튼 몰빵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어떤 기업이 나와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 반도체는 요 정도까지만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수고 다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